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9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민주당의 우상호,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에 나온 우상호 의원, 그야말로 괜히 벌집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본전도 못 찾게 생겼습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이제 시대전환의 조정환인가요? 그 친구는 이제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이제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 다음에 부산의 이언주 전 의원, 이 두 사람을 꼭 찍어서 뭐 정치판 철새다라는 식으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다. 안철수는 서울에서, 또 이언주는 부산에서 각기 사라져야 한다라고 그야말로 어떻게 극언을 했죠. 그거는 하는 가운데 자기 서울시장 지금 박영선한테 지금 한참 밀리고 있는 우상호 의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보수 중도의 유력한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걸고 넘어줌으로써 보면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좀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현주 의원 정말 우상호 의원을 박살을 내놨습니다. 21년 전 이야기죠. 2000년 5월 18일 5.18 전야제 광주에서 있었던 새천년 NHK 사건을 갖다 딱 걸고 넘어진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성스러운 5.18 날, 5.18 전야제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광란의 술판을 벌이고 거기에 여성 접대부 룸사롱입니다. NHK가 일본 방송국이 아니에요. 광주에 있는 새천년 NHK라는 룸사롱에서 그 당시에 우상호, 송영길, 박노해 시인, 김민석, 이와 같은 양반들, 젊은 흔한 이야기로, 그때는 386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586이라고 그러더군요. 386들이 바로 5.18 전야제에 광주 새천년 NHK 룸사롱에서 접대부를 불러놓고 광란의 술판을 벌이는 가운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마침 그 보면 거기 보면 저 운동권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임수경 씨가 거기에 선배들 얼굴을 보러 간 겁니다. 임수경 씨가 먼 훗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분노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의원되기 전입니다만은 임수경 씨는 아주 의원하죠. 적나라하게 한번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이제 그 룸사롱에 턱 들어가니까 우상호, 송영길, 박노해, 김민석 등이 앉아 있다가 이제 임수경 씨가 오니까 화들짝 놀랐겠죠. 뭐 그런 가운데 우상호 씨가 아주 그 임수경, 그때는 우상호 씨는 의원이 아닐 때입니다만은 출마했다 아마 떨어졌을 겁니다. 우상호 씨가 임수경 씨를 갖다 거칠게 붙들고 거칠게 몰아내면서 흔한 이야기로 니깐 것이 뭔데 감히 여기 왔느냐라고 그야말로 거칠게 몰아냈다는 겁니다. 사실 우상호 씨를 보면 김일성 주석한테 어마어마한 결례를 한 거죠. 아니, 운동권 아저씨들 툭 하면 그 당시 386들이 그 흔히 쓰기 좋아했던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위수김동, 친지김동. 애청자 여러분, 위수김동이 뭔지 아시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자기 자신들끼리는 그렇게들, 물론 뭐 농반 진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위수김동, 친지김동이라고 불렀던, 그런데 그 바로 위대한 위수김동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직접 임수경, 그 당시 1989년이던가요? 저 북한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전에 보면 몰래 임종석이 파견한 임수경, 이른바 통일의 꽃이라면서 손을 부여잡고 그야말로 통일의 꽃으로 그렇게 임수경을 갖다가 추켜 세웠고, 또 임수경 갖고 북한 전역에서 그야말로 이게 통일의 꽃이고 어쩌고 저쩌고, 나중에 문정현인가 문규현 신부하고 같이 저 판문점 통해서 내려오다가 체포되어서 시정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상호 씨 입장에서는 최소한 위수 김동이 손을 부여잡았던 임수경을 갖다 그런 식으로 거칠게
몰아치는 것은 우선 자기들 논리대로도 안 될 뿐더러 마침 이번에 이언주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성인지 감수성이 빵점이다 이거죠. 왜? 아니 뭐 자신들은 보면 이것은 큰 성스러운 아주 그 거룩한 날로 칭송하고 있는 5.18 그 전야제 2000년 선거 16대 총선 끝난 직후입니다. 16대 총선 끝난 직후에 가서 거기 내려가서 그래 자신들은 김대중 대통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키우고 있었던 386의 송영길이 김민석이 우상호 또 무슨 뭐 노동시인이란 박노해 씨 이렇게 앉아갖고 기껏 한다는 짓이 광주 뭐 자신들은 툭 하면 5.18 정신 얘기합니다만은 바로 5.18 그 5.18 그날은 2000년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가 되냐니까 1980년으로부터 5.18 20주년이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그 전야제 모여서 기껏 한다는 짓이 그래 여성 접대부식 호스티스 불러놓고 거기서 술판을 이거 광란의 술판이라는 표현은 이현주 의원의 표현입니다. 광란의 술판을 벌렸고 그 광란의 술판을 벌린 가운데 마침 선배들이 광주에 내려와서 어디 있다 어느 술집에 있다 하니 그냥 멋모르고 찾아온 임수경을 갖다가 물론 자신도 낯뜨거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액션이 나왔을 겁니다. 임수경 갖다가 흔한 얘기로 저 개 쫓듯 내쫓아내고 거기에 니깐 것이 감히 어떻게 이 선배들이 이런 자리에 와라고 과음을 질렀던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인 우상호. 그 우상호 후보가 마침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히다. 박원순 저쪽에 오거돈. 그 현직 시장의 성폭행, 성희롱 그와 같은 성추문으로 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 또 한 사람은 자진 사퇴 하여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입니다. 그 보궐선거에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닌 21년 전 바로 2000년 5.18 그 전야제 거기서 술판을 벌리고 여성 접대부를 끼고 술판을 벌리고 그 다음에 거기 마침 찾아온 여성인 임수경 양을 갖다가 모질게 그야말로 저 무슨 문전 축객하듯이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쫓았던 그와 같은 우상호 씨가 이른바 젠더 감수성이 제로인 우상호 씨가 감히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민주당 경선에 나왔으며 왜 뜬금없이 안철수와 나 이현주를 갖고 뭐 철새니 아니 되지 않는 이야기 하느냐 정말 호되게 후려쳤습니다. 참 보면 안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특히 이제 보면 민주당은 좀 덜해요.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이 이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뭐 흐름이 크게 정해졌죠. 물론 뭐 열린민주당의 뭐 김진애 의원이 뭐 후보가 되었습니다만은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의 내 후보 그 다음에 이쪽 바깥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금태섭 이 간에 보니까 좀 뭐랄까 서로 뭐 가시도친 이야기들이 너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뭐 그와 같은 뭐 애들을 낳게 되면 뭐 1억 뭐 1,700만 원인가요? 뭐 1억 한 억 단위의 돈을 내겠다,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니 모르겠습니다. 박영선 예를 들면 민주당의 박영선이 문제를 삼으면 덜한데 오신환 전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말장난인데 허경영 그다음에 나경원 이렇게 합쳐서 아니 나경원이 아니라 나경영이냐 그러니까 허경영 씨가 보면 예전에 보면 뭐 대선 후보도 나오고 뭐 나올 때마다 좀 황당한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놀랍게도 애청자 여러분 잘 짐작해 보세요. 허경영 씨가 조금 보면은 좀 황당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허경영 씨가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에요. 허경영 씨가 그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거 거의 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오신환 후보도 나경원 후보도 또 오세훈 후보도 조은희 후보도 또 이쪽에 안철수 금태섭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차피 나중에 한 편입니다. 한 편끼리 서로 총질을 함으로써 서로 보다 자극적 표현을 씀으로써 여기서 저기를 공격함으로써 나중에 상대방이 그것을 인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1997년 대선 결과적으로 당시 뭐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이 거의 되다시피 했던 이회창 후보가 결국 그 당시 김대중 후보에게 떨어진 가장 결정적 이유는 아들의 이른바 병역 의혹입니다. 이른바 병역 기피 의혹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하고 이것을 발굴했던 것이 민주당 쪽이 아닙니다. 누가 발굴했고 누가 그걸 문제를 제일 먼저 삼았냐니까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회창 후보와 경쟁했던 이한동, 이인재 뭐 등등등 뭐 김도경 여러 사람이 경쟁했습니다만은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두 아들 다 군대 안 갔다 왔고 아니 멀쩡한데 왜 그렇지 이거 혹시 병역 기피한 거 아니야? 라고 문제를 삼았던 사람은 바로 이한동 후보 측입니다. 경선 때. 그래서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회창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당시 김대중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특보였던 이강래 뭐 나중에 의원도 하고 뭐 안기부 기조시장 정무수석도 합니다만 이강래 씨가 바로 이한동 씨의 그와 같은 문제 제기에 천착하여 그걸 하나하나 하면서 이회창 총재 아들의 키, 체중 이런 걸 그 당시 군 면제 사유가 체중 미달이거든요. 근데 키가 180이 넘습니다. 키가 180 넘는 사람이 체중이 45kg가 안 되면 걸어 다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줌으로써 결국 이회창 후보는 그거 변명하다가 겨우 세월 다 보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오신환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나경영이라 부르고 보면 또 오늘이죠? 어젠가 보니 오세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흔한 얘기를 조지기 시작합니다. 안철수 씨, 당신이 보면은 2017년 당시 국민의당 그때 40석이었습니다. 국민의당 그때 이제 박지원 씨가 사실상 원내를 갖다가 총괄했던 것은 이제 박지원 씨인데 당신이 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이 당시 2017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에서 동의해 줬기 때문에 통과됐던 거 아니냐. 160 몇 표로 통과됐던 거 아니냐. 당신들이 반대했더라면 김명수 나오지 않지 않았겠는가. 라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 당시 제 기억에도 2017년 그때 안철수는 대선에서 떨어져서 좀 흔한 얘기를 핸디가 빠져 있을 당시고 이제 김명수 표결할 그 당시에는 그때 실제 당을 이끌고 있던 사람은 박지원 씨입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죠. 그때는 박지원 씨가 좀 주도적으로 이러고 저러고 해서 결국 2017년 그 표결에서 보면 이른바 크로스 보팅이라고 그러죠. 자기 자유 의사, 당론을 정하지 않고 정했고 그 당시 호남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국민의당에서 30표 이상이 김명수 동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고 2017년 이미 코가 넉자 5자로 빠져있는 안철수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실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자칫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우선 내가 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힘을 갖다 하나를 결집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이김으로써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부산에 이제 나와서 4명이 들어가 있죠. 이현주 전 의원이 우상호 의원을 갖다 완전히 업어치기 한 판으로 잡아 제낀
광주 새천년 NHK 사건에서 여성 접대부를 불러서 광란에 술판을 벌이던 우상호 씨가, 그것도 그나마 인사로 찾아온 임수경 양을 그야말로 막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쫓았던 우상호 씨가 어떻게 감히 박원순 성추문으로 이루어지는 4.7 보궐선거에 후보가 되겠다가 나왔는지 되묻고 있는 이 대목에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 어느 누구든 이현주 의원의 저와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할 겁니다.